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 시리즈로 선익 시스템을 먼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라운텍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라운텍은 제가 어제 월요일 라이브 때 종목 분석을 한번 다뤄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서 제가 그 내용을 이번 영상에 편집을 했고요. 다만 어제 영상이기 때문에 차트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어제도 해드렸지만 오늘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라운텍 종목 분석 영상을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메타버스 섹터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AR 글라스 쪽으로는 수급이 예외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라운텍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알아보는 사피엔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자, 라운텍은 어떤 종목이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의 주가는 지금 21일이죠. 오늘 월요일 장중 기준으로 4,770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1,500억 원도 안 됩니다. 발행된 주식수 3천만 주 정도 되고요. 52주 최고가가 5,200원인데 지금 52주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최고가는 아닌데 지금의 주가가 52주 최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200일선을 넘었고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우리는 이제 왜 그 이유가 뭐냐를 이제 분석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김보은이라는 분이 대표이사예요. 이분이 가장 많은 19.91%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동문 파트너즈 외 1인이 5.59%라고 돼 있는데 정작 눌러보면 동문 파트너즈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산 SBA 재기 투자 뭐 어쩌고겠죠. 여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투자 조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엑시트 시점을 노리고 있을 거고요. 네, 여기서 2대 주주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내용 파악했고요. 재물을 좀 보시면 일단 가이던스는 나온 게 없어요. 가이던스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종합 재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은 뭐 아직은 없어요. 나오는 게 없고 매출의 실적도 외형 성장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장이 없고요. 이제까지는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수급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었겠죠. 전방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글로벌 수요도 아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실적은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었고요. 올해 1분기 시점을 봐도 그렇게 큰 폭으로 뭐 개선이 되거나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매출은 줄어들고 영업이익의 수익성은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26억 원 기록을 하는 걸 봤을 때 뭐 그렇게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100%도 안 되는 상황이고 자본 잉여금의 그 유보율 당좌 비율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여유 있어 보이진 않지만 이 회사가 중견기업은 아니죠. 그래서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둘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 이 좀 비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네, 라운텍의 홈페이지를 한번 구경을 해보면 네, 가장 작고 뛰어난 기술. 네, 일단은 지금 시총은 가장 작은 건 맞아요. 근데 얘네가 얘기하는 건 시총이 아니죠. 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먼저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주머니에 디스플레이를 넣어보세요. 지금 우리 화면엔 이게 꽉 차 있지만요.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안경에 들어갈 정도로 작으니까 손바닥이 뭡니까? 뭐 손톱만큼 이게 사이즈 되는 건데 이런 미세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엘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LED가 있겠죠. LED인데 이게 마이크로 LED, 네, 마이크로 LED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익 시스템 증착 장비가 어디 증착 장비라고 그랬습니까? OLED 증착 장비라고 했죠. 이 OLED가 마이크로화가 되면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OLED 이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는 뭐랑 같다라고 했죠? 올레도스가 아니지. 네, 레도스. 네, 뒤에 여기 온 실리콘이 붙어서 레도스라고 했고 마이크로 OLED는 같은 말로 올레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그냥 올레도스, 레도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마이크로화된 OLED구나라고 올레도스를 이해하시면 되고 레도스라고 얘기하면 마이크로화된 미세화, 작아진 LED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엘코스는 뭐냐 도대체? 이 엘코스는 이 앞에 LC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CD의 이 LC가 리퀴드 크리스탈이잖아요. 리퀴드는 액상이고 크리스탈은 유리잖아요. 그래서 액정입니다. 액정. 액정인데 뒤에 OS가 붙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화 시킨 LCD예요. 그러니까 LCD를 마이크로화 시킨 게 엘코스입니다. 이 뒤에 OS는 마찬가지로
온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코스를 딱 들으시면 LCD 액정 기반의 실리콘 위에 실장이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특징까지는 우리가 오늘 뭐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LCD가 제일 싸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싸고 올레도스가 제일 비싸다. OLED가 기술 구현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이게 비싸다. 그리고 양산은 이제 얘가 제일 용이하겠죠. 싸니까 양산이 이제 용이하고, 그리고 OLED는 양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시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엘코스가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시점이다. 되게 지저분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엘코스 기반으로 만들긴 하지만 라운텍도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LED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계적으로 엘코스 기반으로 사업을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엘코스가 기술 장벽이 높진 않은데 대부분 이제 하이엔드 기술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LCD는 중국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쪽으로는 관심이 많이 없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엘코스가 많이 좀 차용이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라운텍도 지금은 엘코스 쪽으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 남들이 다 안 하는 사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수혜를 좀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뭐 컨트롤러 SoC 그리고 광학 엔진 쪽 사업도 하고 있기는 한데, 라운텍이 부각을 받는 건 순전히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업 보고서를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데, 네, 여기 나오죠. 네, 당사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사업은 유리 기판 위에 원래는 기존 디스플레이들이 만들었는데, 반도체 기판 위에, 이게 온 실리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 위에 디스플레이를 이제 실장을 해서 이제 만드는 형태로 마이크로화된 디스플레이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뭐 이거를 응용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AR 글라스가 대표적이죠. 여기에 가장 첫 번째로 메타버스 AR 글라스를 얘기하는 건 회사가 집중하는 게 여기다라는 이 회사의 테마를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HUD, 자동차용 증강형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하고요. 빔 프로젝터,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광통신 스위치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사업은 주력 사업이 아니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핵심은 메타버스 테마 안에서 이루어지는 AR 글라스, 그리고 자동차에 여러분들 최근에 자동차 타면 나오죠. HUD, 헤드업, 이 디스플레이. 자, 이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제가 라운텍 종목 분석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지금까지는 유럽 쪽에서 이 모바일 TV 사업 쪽에 좀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사양 산업이고 회사에서도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DAB라고 해서 디지털 오디오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인데 이게 디지털 오디오 방식으로 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라디오도 많이 안 들을 뿐더러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라디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 없죠? 이거는 크게 관심 갖지 마시고, 이 매출을 보시면요, 이쪽으로 매출도 지금 계속 꺾이고 있어요. 이 모바일 TV 쪽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1억 7,400만 원 나왔잖아요. 근데 기존의 1분기 실적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 비중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회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라운텍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 매출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많이 떨어졌죠. 이게 연 매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분기 매출을 비교를 한 건데, 전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이게 12억 원 정도 나오던 게 10억으로 줄었는데, 여기서도 절반 이하로 이게 4억 1천만 원 정도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이 악화된 시점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실적은 아까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사업에 대한 내용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제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1.4인치 미만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톱만한 거죠. 손톱만한 QVGA 이상의 고해상도 고속 데이터 처리 및 저전력을 구현한 디스플레이로서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부품으로 AR, VR, MR, XR,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적용 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하죠, 여러분?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좀 중요한 개념이 나와서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뉴스로 좀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실리콘 백플레인이 나오고요, 프론트 플레인이 나옵니다. 이 백플레인은 실리콘 웨이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실장할 수 있는 이 백플레인, 요거 이제 실리콘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백플레인이 있으면 프론트 플레인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론트 플레인은 여기 이제 탑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본판이 되는 웨이퍼를 백플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얘기하기로 이 마이크로 OLED를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엘코스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저전력
고해상도 효과가 나오는 게 기대 이하다라는 업계의 평가가 있었다라는 게 2년 전 제가 종목 분석할 때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거기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막 갈아 넣어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1000명도 안 나오는데 영상 제작하는데 들어간 돈은 한 100만 원 들어간 거죠. 그럼 그 영상을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찍어야 되겠지만 찍기가 어려운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라운텍도 이 마이크로 OLED를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지금은 여기에 이제 기반되는 이런 백플레인 사업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은 온전히 엘코스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좀 심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건 틀릴 수 있어요.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셔서 좀 수정을 해주시면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몇 개만 보겠습니다.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 뉴스는 7월 1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3일 전에 나온 뉴스예요. 차세대 스마트폰은 안경이다. 이제 스마트폰 세대에서 안경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타와 구글이 이 3강 구조로 지금 경쟁 구도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재용이 형 어디 있습니까? 구글에 껴있잖아요. 퀄컴, 구글, 삼성이 3자 동맹을 맺어서 이 지금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삼성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쪽 시장에서 지금 스마트 글라스, 이거는 AR 글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경쟁을 돌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자, 요런 거죠. 이게 지금 레이벤 안경인데요. 이 레이벤 선글라스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에 AR을 구현할 수 있는 이 카메라 센서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엘코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엘코스인지 마이크로 OLED인지 네가 어떻게 아냐? 뉴스를 봤어요. 엘코스를 썼다라고 합니다. 왜 엘코스를 썼겠습니까? 가성비죠. 네, 여기 나오죠. 네, 퀄컴의 AR 전용 칩셋 스냅드래곤과 마이크로 엘코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이 메타에서 만든 요 제품은 어디 엘코스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엘코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애플, 구글의 삼성의 반격. 네,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과 삼성은 동맹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껴준 거죠. 네, 그래서 애플, 구글도 요걸 만들고 있다. 내용을 좀 보면 애플은 비전 프로가 폭망했죠. 네, 폭망했는데 2027년 출시를 목표로 이제 애플 글라스를 차기작으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얘네 자율주행도 포기했고 비전 프로도 여의치 않아요.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뭐 전구 만들다가 지금 애플 글라스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메타 쪽으로 핵심 개발 인력도 2명인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 인재도 뺏기고 있습니다. 반전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얘네는 지금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플 글라스를 개발 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용이 형이 지금 재기를 노리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올해 무한이라는 이름의 헤드셋을 출시하고 내년에는 해안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스마트 안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은 26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분명히 여기에 포커스를 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경이지만 이거를 스마트 안경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웨어러블 글라스라고 하죠. 웨어러블이라는 말이 삼성이 굉장히 생각하고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에 달라붙는다는 거는 우리가 무엇보다 실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가깝게 접하는 스마트 기기. 삼성은 거기에 포커스 두잖아요. 손가락에 끼우려고 그러고 팔목에 끼우려고 그러고 주머니에 넣는 거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집에 가면 있을 수 있는 볼리 만들려고 그러죠. 산에 오를 때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핏 그거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제 더 나아가서 눈에 낄 수 있는 걸 만들자. 나중에 뭐 스마트 가발도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일단은 지금 스마트 안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유가 접근성이 좋거든요. 얘는 40만 원대면 살 수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뭐 100만 원대도 있겠지만 이 가격 접근성이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100만 원, 200만 원 되는데도 쓰잖아요. 이거 안 사겠어요? 쓰죠. 디자인도 훌륭합니다. 디자인도 뭐 우리가 충분히 이질감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 이 시장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애플, 메타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채택이 된 게 아까 메타가 선두주자인데 아까 뭐가 들어갔다라고 써 있었습니까? 엘코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운텍이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읽는 세상 메타 차세대 AR 글라스 나온다.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7월 7일에 나온 뉴스고 네, 아까 이 뉴스는 미국의 이제 뷰직스라고 하는 또 상장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운텍의 엘코스가 채용이 됐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플랫폼으로 구동되는 울트라 라이트 프로 스마트 안경은 라운텍의 엘코스 패널이 들어갔고 아브간트의 프로젝션 모듈, 이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아브간트인 것 같습니다. 뷰직스 할 때 알아봤었죠. 뷰직스에서 제공하는 이 안경이 엘코스가 이제 라운텍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네, 마지막으로 라운텍의 차트 분석을 끝으로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라운텍의 차트고요. 오늘 날짜는 7월 22일 화요일 오후 1시 31분입니다. 장중이에요.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변동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 어제 라이브 했던 시점과 가격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결론적으로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제와 뭐 비슷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러한 패턴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은 추세 이탈 그리고 추세 전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비중을 줄여야 되고 언제 신규 매수 또는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일단은 기존의 박스로 가져갔었던 영역이 이때였습니다. 보시면 바닥을 지지하는 시점들을 확인을 했죠. 이때 보시면 일시적으로 박스를 이탈하긴 했지만 다행히도 올라와서 다시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이탈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이 하단 저항에 부딪히고 올라오지 못하고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가 우리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다. 자, 이럴 때 비중 축소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박스를 그리게 됩니다. 이 박스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돌파와 이 지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박스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거래량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도 평소 대비 제법 많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스 상단을 우리가 통과하는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비중을 추가하든지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비중 축소의 시점을 우리가 이탈을 했었던 이 시점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비중을 추가하거나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냐, 바로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바닥을 확인하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이 박스권 내에서는 우리가 신규로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눌림목을 가져가고 있는 지금의 주가의 모습이 기존의 박스권으로 다시 재진입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박스를 그려가면서 다시 우상향을 유지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과거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라운텍의 주가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막 장기 평선 200일선을 넘고 거래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도 붙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수급이 좀 제한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다시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포바이포는 좀 예외적인 모습인데, 이건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산업은행 관련해서 뭐 100조 지원 뉴스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거 관련돼서 움직이는 거라면 메타버스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기준으로 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진 않은데 예외적으로 라운텍과 사피엔 반도체 흐름이 상당히 강한 건 AR 글라스 시장이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구글, 메타, 애플이 삼성을 포함해서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낙폭과대와 함께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들어가도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라운텍을 지금 접근을 하신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시적인 하락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실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투자 성향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 접근하시기 좀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하셔야 되고,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이 박스 상단을 확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지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 뒤에 그때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알아볼 사피엔 반도체는 흐름이 더 강하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간다라는 건 시장의 기대감이 이 AR 글라스 시장 쪽으로 굉장히 많이 좀 편중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라운텍은 여기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핸섬이 남윤택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피엔 반도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